정말 속상했겠다. 괜찮아? 이렇게 받은 공감은 어떤 다른 말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이쁘게 포장하여 내게 말을 건네지 않아도 꽉 잡아주는 떨리는 손, 그저 끄덕끄덕거리며 들어주는 사람, 너무 슬픈 내게 툭 치면 또르르 흘러내릴 것 같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 제가 오늘은 당신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너무나 유명한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마음은 옳다라는 챕터를 혹시 오늘 위로가 필요하다면 이 책의 제 목소리를 들으며 엉엉 울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옳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옳다. 공감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에게 편지를 받았다. 하루는 아이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때리긴 했어. 그치만 그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야. 선생님이 야단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안다. 죄송해요, 엄마. 라고 아이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서 왔다고 생각해서 그래, 어찌됐든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그걸 알았으니 됐어.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말이 끝나곤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더군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살피지 않았고 이미 한 번 야단을 맞고 온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기 전에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던 실수를 했다는 것을요. 겉으로 보기에 정리된 문제가 속마음까지 정리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도 깊은 공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한 말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는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서 얼마나 속상한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아이의 이 한마디 한마디는 공감이 가 닿아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공감의 헌장에 가깝다. 아이의 말을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엄마의 깨달음 또한 그렇다. 마음과 행동은 별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공감할 수 있나? 본인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내 공감을 포기할 곳은 그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그의 마음, 즉 감정이다. 존재의 느낌이나 감정이 공감 관역의 마지막 중심점이다. 나는 마음이란 표현을 감정, 느낌이란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한다. 사람들에게 같은 의미로 더 쉽게 다가가는 표현이라고 느낀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어떠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느낌을 말한다. 친구를 때린 아이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때 아이의 마음을 알면 마음에는 금방 공감할 수 있다. 그것이 공감이다. 자기 마음이 공감을 받으면 아이는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빠르게 인정한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 어떤 불편함이나 부작용을 남기지 않은 채 아이는 모든 상황을 흔쾌히 수긍한다. 걱정할 것이 사실 없다. 오히려 관계가 더 깊고 신뢰로워진다. 어떤 이의 생각, 판단, 행동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그의 마음에 대해 누군가 묻고 궁금해한다면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 놀랄 만큼 쉽게 풀린다. 자기 마음이 공감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나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기꺼이 진다. 자기 마음이 온전히 수용되었다는 느낌 때문이다. 억울함이 풀려서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다는 명제는 언제나 옳다. 검찰 역사상 동료와 후배들의 존경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엘 검사는 부드러운 성품뿐 아니라 수사력에서도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다. 검찰 조사 중에 폭력이 많았던 시절에도 그는 강력 사건에서조차 강압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남보다 빠르게 그것도 조용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피의자를 조사할 때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가족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어지고 불우한 가정사와 함께 신선한 피의자의 삶도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눈 상대와는 개인적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개인에게 집중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많이 쓰자 압박을 하고 자백을 강요하지 않아도 피의자 스스로가 죄를 고백하는 경우가 많았다. L 검사는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느껴진다. 만일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수사기법 측면에서의 공감이라 해도 수십 년간 초지일관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대단한 공감 능력이다. L 검사는 그에 대해 이렇게 전한다. 피의자의 구구절절한 개인사를 듣고 있는데 무슨 얘기 끝에 그가 오래전에 살인한 얘기를 꺼냈다. 구체적인 범행 사실까지 다 털어놓은 남자는 조사실에 있는 긴 의자에 누워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고 한다. 감춰뒀던 죄의 대가를 치를 일만 남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적 상황과는 별개로 그의 마음은 평화로워진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과 생각이 그의 마음과는 별개라는 사실만 알아도 마음껏 공감할 수 있다. 공감의 걸림돌이 사라진다. 마음껏 공감해주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흉포한 마음조차 움직인다. 반대로 평소 제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도 그가 한 행동 뒤에 마음을 제대로 공감받지 못하면 그 다음 합리성과 논리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 논리성은 오히려 삐뚤어진 마음을 옹호하는 궤변을 펼치는 데 동원돼 본질과는 더욱 멀어진다. 평소 스마트한 사고와 태도로 인정받던 사람이 이에 불과할 정도로 억지와 비상식을 주장하는 경우 공감받지 못해 그럴 가능성이 높다. 행동 뒤에 감춰진 마음 물어보기. 담임에게 전화를 받았던 엄마는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아이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이의 마음을 알기 전에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를 내린 것이다. 아이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그 상황의 전모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엄마는 미처 몰랐다. 엄한 표정으로 아이와 얘기를 시작하는 게 맞는 상황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한 엄마는 그 순간 엄마가 아니라 결심 공파의 판사였다. 판결과 함께 처분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아이의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 순간 엄마에게 엄마는 있지만 아들은 없었다. 대화란 나도 있고 너도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랬으니 엄마와 아들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가 될 리가 없었다. 아이의 울먹이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엄마는 아들의 존재를 인식했다. 그리고 빠르게 받아들였다. 겉으로 보기에 정리된 문제가 속마음까지 정리된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들도 깊은 공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화해의 길이라는 것을, 예민한 사람들은 더 그렇다는 것을. 엄마의 통찰과 깨달음은 놀랍다.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
나는 엄마의 그런 태도에 깊이 감동받았다. 이런 엄마의 아들이어서 어린 아들도 자기 마음을 정확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엄마의 아들이어서 자기 마음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작동했던 마음에 관한 학습이 결국 아이 자신을 보호했을 것이다. 친구를 때린 아이의 마음도 언제나 옳다. 감정이 옳다고 행동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 그녀의 남편은 인권 관련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그 후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 그녀가 남편 대신 생계를 도맡아야 했고 병간호도 한다. 이제 겨우 30대 초반에 아이가 셋이다. 무기력과 분노 사이를 오가는 게 일상적 감정일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자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때 만났다. 몸을 떨며 그녀가 말했다. 운전면허만 있었다면 트럭을 몰고 경찰청 정문을 들이받고 싶어요. 다 불태우고 나도 죽고 싶어요. 내가 바로 대꾸했다. 운전면허가 왜 필요해요? 들이받고 말 건데 면허 없어도 돼요. 폭력적 자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말처럼 들리는가? 물론 아니다.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녀가 표출하는 분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할 때다. 그 분노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시도했던 사람들. 그 분노를 이해한다고 쉽게 말하는 이들이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네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네 남편은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살겠니? 이런 말들이 말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분노를 배양하고 증식시킨다.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는 내 말에 당사자인 그녀는 멈칫하다가 나를 보더니 이내 피식 웃었다. 빳빳하고 비장한 분노를 표출하다가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어졌다. 그녀는 그 다음 자기의 분노를 더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그 분노에 매몰되지 않았다. 자기의 분노를 앞에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이 이렇게 지옥이었노라고. 분노를 느끼는 자기와 말하는 자기 사이에 순식간에 안전거리를 확보한 사람처럼 말했다. 분노를 말할 수 있으면 분노로 폭발하지 않는다. 분노에 매몰된 그녀가 순간적으로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분노가 전적으로 이해받고 수용됐다는 느낌 때문이다. 그녀 자신의 감정이 판단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격한 그 말은 다 부수고 나도 죽겠다
말이 아니다. 다 부수고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지금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말이다.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받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은 그 억울함에서 벗어난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사람의 감정은 항상 옳다. 사람을 죽이거나 부수고 싶어도 그 마음은 옳다. 그 마음이 옳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기만 하면 부술 마음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다. 비로소 분노의 지옥에서 빠져나온다. 만약 그녀가 실제로 부수고 누군가를 해코지했다면 그래도 옳은가? 자해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래도 옳은가?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으니 그녀의 파괴적 행동과 판단도 옳은가? 아니다. 사람의 감정은 늘 옳지만 그에 따른 행동까지 옳은 건 아니다. 별개다. 감정에는 공감해도 행동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장남인 오빠와 다른 형제들 간에 유산 문제로 심각한 다툼이 생겼다. 큰오빠는 자신의 몫으로 동생들에게 5배 정도 많은 재산을 챙겼고 동생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큰오빠와 그래도 사이가 괜찮았던 여동생이 대변인처럼 양쪽을 오가며 중재를 시도했다. 동생들의 생각과 입장을 성심껏 전하고 설득을 해봤지만 오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양쪽에서 원망을 듣게 된 여동생은 지칠 대로 지쳐갔다. 능력도 되지 않은 일에 나선 것 같아 자괴감이 들다가 큰오빠에게 화가 치밀었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큰오빠의 감정도 옳은가요? 오빠의 감정도 공감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물론이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감정은 항상 옳지만 그에 따른 행동이나 판단까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감정은 언제나 공감할 수 있지만 그의 행동이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오빠가 왜 자기 몫을 그렇게 책정했고 그래야 한다고 믿는지 어떤 마음 때문인지 물어봐야 한다. 납득할 수 없으니까 물어봐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공감할 수 없다. 여동생은 오빠에게 물었고 큰 오빠는 묻기를 기다렸다는 듯 답했다. 아버지가 뇌수술 하셨을 때 병원비를 형제들이 나눠내기로 하고 돈을 모았다. 그때 큰오빠의 장모도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처가도 도와야 할 형편이라 부부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그때 동생들이 오빠에게 장남인데 아버지 병원비를 조금 더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눈치를 줬고 그 때문에 장모 병원비를 원하는 만큼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때 동생들이 자신에게 했던 매정한 말과 눈빛이 오빠 마음속에 박혀 있었다. 동생들의 태도에 깊이 상처를 받았고 그게 그렇게 서운했다. 동생들이 자신에게 무례했으며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지금도 그때의 모멸감, 억울함, 분함이 생생한 것 같았다. 여동생은 상상도 못한 얘기를 오빠에게 들어서 알게 됐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그 당시 오빠가 받았을 상처에 공감해 줘야 한다. 그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오빠에게 사과하면 좋을 것 같았다. 그랬구나. 오빠가 그때 그렇게 서운했구나. 동생들이 야박하고 미웠겠구나. 공감을 받으면 마음에 봄이 온다. 강물이 꽁꽁 얼었을 때 얼음을 깨겠다고 망치와 못을 들고 나선다면 어리석다. 망치와 못을 들고 나서는 판단, 평가, 설득 같은 계몽을 하는 일이다. 힘만 단지 많이 들 뿐 꽁꽁 언 강의 얼음을 다 깰 수는 없다. 봄이 오면 강물은 저절로 풀린다. 공감은 봄을 불러오는 일이다. 오래 묻어둔 서운함과 상처를 말하고 사과를 받자 오빠의 마음은 많이 풀어졌다. 상처가 누그러진 덕분인지 오빠는 자기 몫을 일정 부분을 줄이는 것에 동의했다. 그 후 유산 분배를 재조정했지만 오빠는 여전히 동생들보다 2배 정도 많은 재산이 자신의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생 셋 중 2명은 과거 오빠의 상처를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지나친 욕심이라고 여겼다. 동생들이 큰오빠의 판단과 행동까지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별개의 문제다. 큰오빠의 그간 서운했던 마음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동생들에게 하는 행동 자체는 공감의 대상이 아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 오빠가 감수해야 할 대가가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오빠 몫이다. 오빠가 2배의 몫을 차지하는 것이 탐욕스러운 행동이라 판단하면 오빠의 서운함은 100번 공감하지만 그래도 오빠의 이런 행동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오빠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동생들을 못 보고 사는 불편함과 동생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또 다른 상처는 오빠 스스로가 한 행동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오빠 자신의 몫이다. 오빠를 보지 않기로 했다고 동생들이 공감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니다. 오빠의 오빠답지 못한 행동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오빠의 상처받은 마음 자체는 일부 공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오빠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동생들의 마음도 동시에 존중받아야 한다. 때로 관계를 끊는 힘도 필요하다. 공감자는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다. 너도 마음이 있지만 나도 마음이 있다는 점. 너와 나는 동시에 존중받고 공감받아야 마땅한 개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도 공감적 관계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관계를 끊는 것이 너와 나를 동시에 보호하는 불가피한 선택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나에게는 파괴적인 행위고 상대에게는 자기 행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쪽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에게 공감적인 사람도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공감자가 아니라 혹독한 감정 노동으로 웃으며 쓰러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친구를 때린 아이와 엄마의 관계처럼 부모와 미성년 자식 간에 생기는 대부분의 정서적 갈등은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공감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다. 부모만 잘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부모가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과하고 제대로 공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허무할 만큼 어렵지 않게 갈등이 풀린다. 그러나 성인과의 관계는 다르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지만 나만 잘한다고 되지 않는다. 상대가 감당해야 할 몫도 있다. 그것까지 내가 짊어질 이유는 없다. 너도 있지만 나도 있다. 어떤 관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심리적 갑을 관계가 일방적이고 극단적으로 계속된다면 이런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더 건강하다. 우선 내 건강성을 지켜야만 나중을 기약할 수도 있다. 공감자는 모두와 원만하게 지는 사람이 아니다. 큰오빠를 보지 않겠다고 한 동생의 마음도 옳다.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다.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로 그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이면서 도달하는 깊은 이해 단계가 공감이다. 상황을, 그 사람을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상대를 더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할수록 공감은 깊어진다. 그래서 공감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내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얻게 되는 무엇이다. 문이 존재 자체라면 문고리는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이다.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에 정확하게 눈을 포개고 공감할 때 사람의 속마음은 결정적으로 열린다. 공감은 그 문고리를 돌리는 힘이다. 어떤 말을 더 하고 싶은데 또 굳이 말이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 우리 만나요. 잘 자요.